여러분들이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리모델링을 진행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냥 설계를 한 것뿐이지 최선을 다해서 고객은 가입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네, 이제 10강 중에서 막바지에 왔습니다. 이제 8강째를 왔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 보험증권이 많은 고객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상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 카카오톡 1인보험 CEO되기 채널을 친구 추가하시면 보험 영업에 대한 정보와 강의 공지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유튜브를 촬영을 하고 있지만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어떤 다양한 형태로서 이제 가망 고객 발굴을 하고 그런 고객들을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 유입되는 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왜 주변에 보험 설계사가 있을 거고 아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아예 모르는 유튜브를 보고 신청을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처음 보는데? 방송으로만 보는데? 그죠? 주변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보험을 자기 원하는 대로 한 번 더 리모델링이 잘 마음에 안 됐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제3자를 찾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모두가 보험이 많이 가입돼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저도 유튜브를 해서 DB를 뽑아보고 상담을 해본 결과 최소한의 보험들은 다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보험 증권의 개수가 되더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DB가 들어와도 통화를 해보면 여기는 가가지고 소개도 많이 받을 수 있겠고 가정 리모델링도 충분히 끌어낼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면 저는 갑니다. 부산이든 어디든 상담하러 가요. 그죠? 자, 그러면 가가지고 제가 한번 강원도 양구에 간 적이 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옆반 선생님, 그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까지도 소개를 해주셨어요. 처음 문의는 운전자 보험이었어요. 갔는데 4인 가족이 이 세 가구가 되니까 보험 증권이 합쳐가지고 진짜 한 60개? 정도 됐던 것 같아. 그죠? 60개 정도 되는데, 저도 이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2시쯤 출발해서 4시에 도착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60개 보험증권을 다 봐주고 올 수 있나요? 못 오겠죠.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보통의 어떤 우리 신입 설계사분들은 고객님, 아까 제가 우리 서두에 1강 할 때 말씀드렸던 뭐죠? 2가지 질문을 하라고 하니까 고객님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그럼 고객이 나 이거 우체국에서 친구한테 가입한 건데 이거 잘 된 건가? 그럼 증권 하나하나부터 설명이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많은 증권을 다 언제 설명하고 있을 건가요? 그쵸?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통은 이래요.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그런 걸 설명하면서 고객님 이거 제가 다 설명드리긴 힘드니까 이거 제가 가지고 가가지고 분석을 해서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럼 고객은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은 바쁘시겠지만 그렇게 해주세요. 고객은 여러분들이 가입한다고 했나요? 분석을 맡긴 건가요? 분석을 맡긴 거죠.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와, 지점장님, 단장님, 저 증권 이만큼이나 가지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리모델링 하면 좋을까? 분석을 하지 않고 뭘 합니까? 리모델링을 하죠. 그렇게 해서 고객은 원하지 않았지만 다 분석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어떻게 가입시킬 건지까지 가져갑니다. 그렇게 다 가져가서 정리해서 가져가면 고객이 무슨 답변을 하죠? 생각해 볼게요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고객님, 제가 밤새워 리모델링해서 자료를 다 만들었는데 제가 꼼꼼하게 다 비교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죠? 왜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리모델링을 진행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냥 설계를 한 것뿐이지 최선을 다해서 고객은 가입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객이 증권을 많을 경우에는 100개 씁니다. 고객님, 이거 다 설명드리려면 제가 여기 자고 가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고객님이 가입하신 이 50가지의 보험 증권 중에서 잘 가입한 것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거를 굳이 해약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객님, 보험이 새로운 보험도 있고 예전 보험도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있는 보험 중에서 한 80점 이상, 정말 평균적으로 이상이 된 것들은 굳이 해약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본질은 동일하기 때문에 고객님, 제가 보험을 가입할 때 꼭 필요한 기준 몇 가지를 적을 거예요. 근데 고객님 보험 중에서 이 기준에 벗어나는 게 있는 것들은 제가 해약이나 또는 리모델링이나 어떤 같이 검토해보자는 의견을 드릴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새로운 거를 제안을 제가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가입하신 모든 보험이 정말 다 잘 가입하신 보험이라면 저는 그냥 갈 거예요. 잘 가입하셨는데 왜 보험을 굳이 손대나요? 납입한 게 아깝잖아요. 그죠?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 몇 강이었죠? 혈관 질환 가지고 입장받고 했던 화법을 다시 한번 도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한번 입장을 바꿔볼게요. 선생님이 보험 설계사고 제가 고객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갱신 비갱신형이라는 보험이 있어요. 자, 100제 씁니다. 갱신은요, 보험료가 계속해서 오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80세, 100세까지 납입 기간에 끝이 없어요. 근데 비갱신은 안 오르는 거. 일정 기간만 내면 은퇴 이후에 보장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나 선생님의 자녀는 어떤 거를 가입을 하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친한 후배라면 저한테 어떤 걸 추천하실까요?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보다는 안 오르는 거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는 제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저한테 추천을 해주신 거죠. 자, 비갱신을 한다고 하셨어요 라고 체크를 합니다. 두 번째, 뇌출혈하고 뇌혈관은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시겠어요? 라고 이대질한 표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 뇌혈관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CI 보험의 문제점이라고 치시면 그 조형기 배우가 나오는 2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변호사가 CI 보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거든요. 그럼 그 영상을 또 보여줘서 CI와 GI 중에 선택을 하게끔 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났습니다. 고객은 비갱신과 뇌혈관과 GI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 50개의 증권 중에 색깔을 봅니다. 여러분들 방송 보면서 이제 어떤 색깔의 증권을 고객한테 받아야 비갱신과 뇌혈관과 GI가 아닌 갱신, 뇌출혈, CI가 있을까요? 어떤 색깔을 골라야 될까요? 그러면 그걸 하나 달라 해가지고 고객한테 보라고 합니다. 고객님, 이거 있잖아요. 보세요. 잘못됐어요가 아니라 고객한테 보게끔 합니다. 그럼 고객이 자기가 동그라미 친 것과 자기의 증권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겠죠? 그럼 어떻죠? 자기가 선택한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이 가입이 돼 있죠. 그럼 저는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도 이제 바빠서 가야 되는데 내용이 어떤가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정반대되는 내용만 가입이 돼 있지? 그쵸? 그러면 선생님, 지금 있는 증권 중에 그런 내용이 있는 보험이 대부분일 수 있고 아닐 수 있는데 이거를 제가 가지고 가서 그러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좀 진행을 하면 제 가족 거라고 생각하면 어떤 형태로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방안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작업을 진행을 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는 소요가 되거든요. 왜냐면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소중한 우리 가족처럼 생각하는 보험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동의를 해주시면 제가 가지고 가서 리모델링 해서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아, 그러면 저희 거를 가지고 가서 준비를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예요? 고객하고 나하고 나 혼자 그냥 신나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고객도 그러면 기다리고 있어요. 늦어지잖아요? 언제 오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새로운 거를 제안서를 준비해서 가지고 가도 고객이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고 이미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볼게요 라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차 클로징 하기 전에 생각해 볼게요 라는 거에 대한 선거절 처리가 이미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업을 하실 때 이 선거절 처리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고객이 거절이 나오면 그때 가가지고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생각해 볼까요 하고 나오지 않도록 선거절 처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할 때 우선순위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자료도 우리 영상 하단에 오픈 카톡방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 9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